사실은 저희가 이 당선인 시절에 수원에 가시고 열심히 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까지 가시고 네.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 번복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회유 의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회유가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목소리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했는지 이거 좀 봤는데 그건 뭐 거의 영향을 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이 아직 선고되기 전에죠.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본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쌍방울의 임원, 또 안부수의 직원들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유력한 진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래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런 자들이 진술을 담합했는지, 담합했다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부를 변론을 재개해가지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탄핵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저 김승원 의원님이 이제 판사 출신인데, 김승원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원의 판사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은 변론을 재개해가지고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그 절차 없이 선고가 돼버렸다. 이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그래요. 참 이 재판 과정을 쭉 놓고 보면은 고비고비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이 그냥 1심 선고 9년 6개월형 땅땅땅 끝났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검찰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가는 느낌도 들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법원 이제 출석하면서 얘기했듯이 검찰의 문제도 문제지만 검찰의 그런 논리와 그런 주장 그대로 이제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뭐 검찰의 애완견이냐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일각의 뭐 비판도 있고 하던데, 오죽했으면 그런 단어까지 썼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정말 객관적으로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 검찰의 그 공소 사실이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았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보도를. 검찰의 그 기소, 이 판결과 안부수의 1심 판결이 왜 이렇게 다른지. 김성태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 공소장 모두 사실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당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과 이 최근에 이화영에 대한 판결문이 이렇게 다른지 분석해서 취재해서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 검찰이 써준 보도 자료대로 보도하는 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프레임에 갇힌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 및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답답한 현실을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으로 표시한 거죠. 오죽하면은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불공정하고 또 한쪽에 기운 그런 검찰의 뭐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의 판결,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 행태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120% 활용해가지고 네. 남용해가지고 야당 탄압, 네.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 탄압의 대상, 정적 죽이기의 대상, 네. 이재명 죽이기의 대상은 곧 국회예요.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네. 검찰권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120% 남용해가지고 국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거기에 네. 대해서 방어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네. 행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하. 국힘당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그 문제부터 점검하고 네. 그 주장을 해야죠. 아하. 국민의힘이 뭐 내부적으로 검찰의 행태와 이런 것들 좀 판단하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법사위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법안들도 뭐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이것도 발의가 됐고 또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22대 법사위원들은 그렇게 사실은 뜻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네. 행정부가 검찰권을 120% 남용해서 네. 이런 무도한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를 방어하고 무력화시킨다. 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겁니다. 하나가 돼서 일을 할 거다. 뭐 법사위원들 지금 정청래 위원장도 있고 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만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명한 민주당의 모습 또 법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태 의원이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모셔서 길게 말씀을 네. 들어보기로 약속을 하고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또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검찰 독재가 설치지 못하도록 검찰 독재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S님이 응원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화이팅!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요. 정말 일 잘하면은 박수 보내고 일 안 하면은 비판받는 그런 국회가 22대 국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현 님도 의원이 힘내세요. 이 사건은 헌법, 형사 절차, 인권보호 사법에 있어서 기념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목숨 걸고 진실을 파헤쳐 정의를 세운다는 각오로 싸워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그만큼 기대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